네, 안녕하세요. 6월 웨비나를 맡은 아틀라시안 사업실의 컨설팅팀 홍지연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지라 클라우드 프리미엄의 특화 기능 3가지를 소개하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간략한 데모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지라 클라우드 제품 레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드밴스드 로드맵, 오토메이션,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한 기능 설명 및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질문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틀라시안 제품은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버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2가지만 구매가 가능한 상태고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AWS 혹은 실제 물리 서버의 제품이 구축되고요. 연 단위 구매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스 형태로 월 단위 혹은 연 단위 구독이 가능합니다. 웨비나의 주제가 클라우드인 만큼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클라우드의 프리미엄 레벨의 경우 서버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관리 및 서버 확장 비용이 불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기능 및 보안 취약점 개선 또한 가능합니다. 아틀란시안 클라우드를 사용하기에 서버 운영을 위한 인력 리소스 비용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레벨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도 있으나 보통 고객사에서 스탠다드 혹은 프리미엄 레벨을 구매하여 진행하시기에 우선 2가지 레벨에 대한 비교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라 제품에 대한 레벨 비교이고요. 스탠다드는 250기가로 용량 제한이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미엄은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로드맵, 그리고 오토메이션 등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다소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기능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 PT 내용에 녹아져 있으니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및 데모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틀란시안사는 2020년에 인사이트라는 애드온 제작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프리미엄 혹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을 구매 시에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합하여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자산, 구성 항목을 추적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인프라 등 자산 간의 핵심 관계 파악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요청, 인시던트, 변경 관리에 중요한 모든 리소스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인사이트의 구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 스키마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타입을 포함하는 실제 구성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즉 인사이트에서 가장 큰 단위, 프로젝트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 HR 등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오브젝트 타입은 공통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오브젝트를 모아놓은 카테고리 수준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OS,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각각의 보유한 항목으로 실제 자산 또는 구성 항목으로 맥북 에어, LG 그램 등등 각각의 고유한 값들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인사이트의 화면 구성이고요. 좌측 리스트를 함께 보실게요.
좌측 리스트를 보시면 ITSM이 오브젝트 스키마가 되고요. 사스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이 오브젝트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맥북 등등의 각각에 있는 객체가 오브젝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상세 사항은 데모 진행 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나리오를 하나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QA 팀원이 맥 환경에서의 테스트 진행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맥 PC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운영팀 직원은 자산을 미리 등록해 놓고 관리하고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라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상단 GMB 영역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인사이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항목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서비스 항목은 기본 제공되는 항목이고요. 새롭게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개체 스키마를 생성하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럼 키값이 자동으로 붙게 되고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개체 스키마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하나를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자, 샤넬 자산관리 스키마를 하나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화면과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개체 타입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OS, 윈도우, 하드웨어, 유저 등등이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체 타입을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개체 유형 만들기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이곳에서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에 걸맞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레벨에 포함되는 것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들기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좌측과 같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각 개체 타입은 특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설정이라는 거는 이 개체 타입에 포함될 개체들에 대한 특성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랩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랩탑의 개체의 특성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보이게 되죠. 우선 키값, 네임,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티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항목이고요. 하단에 윈도우, 웹, 그리고 제조사, 스테이터스 이것들은 별도로 제가 새로 생성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무제한으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필요하신 것을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하단에 텍스트박스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OS를 입력을 하시고 설명도 OS로 입력을 해놓을게요. 유형은 개체, 사용자, 그룹, 상태 등등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개체라는 것은 좌측에 보이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 타입과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 맥, 제조사 이 세 가지는 모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값들을 땡겨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각 자산의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해당 자산이 지금 현재 대여 중이다.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기하실 수가 클릭을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액티브, 클로즈드, 서비스, 러닝 등등등 다양한 항목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별도로 추가해서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것도 업무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체 타입의 특성을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개체 만들기를 하게 되는데요. 개체 만들기도 우측 상단에 보면 파란색 버튼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체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개체 만들기 스크린이 하나가 뜨게 되고요.
개체 유형과 그 외에 저희가 좀 전에 함께 등록해놨던 특성들의 필드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HP 노트북을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HP를 입력을 하시고 해당 HP 노트북에는 윈도우 11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시고 제조사는 HP가 되겠죠. 그리고 상태는 현재 대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입력을 해보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HP 개체가 등록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같이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등록했었던 세부 정보가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노출이 되고요. 이름, 그리고 OS, 제조사, 상태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체 그래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개체 타입의 특성을 지정을 할 때 다른 개체 타입들에 대해서 연동하는 부분을 등록을 했었죠. 그때 등록한 것들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HP의 노트북과 제조사, OS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랩탑을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개체 타입에 대한 그래프,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랩탑에 대한 개체 타입은 하드웨어, OS, 맥,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개체로 돌아가서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부 정보와 개체 그래프를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데이터 값이 있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부 정보를 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체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하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를 만들면 각 개체별로 고유한 QR코드 값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각 노트북에 QR코드가 하나씩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자산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에 보면 연결된 지라 이슈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을 요청을 하셨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측 하단에 지라 이슈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토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시나리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가 QA 팀원이 맥 환경에서 테스트 진행을 위해서 맥북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운영팀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었던 맥북이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데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후탁 사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ITSM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서 요청을 한번 접수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저희가 함께 등록했었던 개체들이 리스트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맥북 프로를 요청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맥북 신청합니다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이슈 하나가 등록이 되게 되고요. 운영팀의 사내 자산 관리 담당자는 해당 화면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세부사항 표시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맥북을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세 정보는 저희가 아까 등록했던 그 개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프 확인이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요청자가 등록할 때 해당 리스트 확인을 위해서는 미리 운영팀 사내자산 관리 담당자가 해당 인사이트를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해 놓아야겠죠. 그 어드민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드민 분들은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에서 사용자 지정 필드를 선택을 하게 되시고요. 사용자 지정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두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인사이트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은 필드 유형 중에 인사이트 개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인사이트 개체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시기 좀 번거로우시니까 처음부터 이 필드에 걸맞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OS를 입력을 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필드가 어떠한 화면에 매핑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 리스트들은 지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스크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앞쪽에 보면 데브, 디자인, ITSM 샘플 등등등 이러한 프로젝트 키값으로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값을 ITSM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ITSM에 맞는 스크린을 선택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나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해당 필드는 11개의 화면과 1개의 컨텍스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상세 설정값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인사이트 개체 필드 구성 및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스키마는 어떠한 스키마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인사이트에서 제가 미리 설정해 두었다고 했던 자산관리 스키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범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스키마 내에 있는 오브젝트 타입 중 어떤 것들에 대한 값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속성으로 검색 필터링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까 포털에서 리스트를 자산에 대한 리스트를 선택을 할 때 보여지는 부분 있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그램 그리고 윈도우 시 대여 가능 이 세 가지 항목이 보이게 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OS, 스테이터스 값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 보기에 표시할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관리자가 이슈가 등록이 되었을 때 처리를 위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 이슈가 등록이 되면은 관리자들은 큐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큐값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슈가 등록이 될 때 선택을 하면 이 카드 있죠? 해당 카드에 대해서 노출되는 필드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설정해뒀던 속성값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기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값들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근데 혹시 CSV라던가 아니면 디스커버리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별도로 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 또한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도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인 어드밴스드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데모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로드맵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보드, 필터 등을 결합하여 다수의 팀 또는 전체 조직을 포괄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효과적인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프리 및 스탠다드 레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로드맵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혹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지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드밴스드 로드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베이직 로드맵과 엔터프라이즈 로드맵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데모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의 경우에는 최상위 계층이 에픽인 반면에 어드밴스드 로드맵은 에픽 이상의 레벨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라에서는 프로젝트 내 에픽이 가장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해당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하는 점은 이러한 상위 계층의 로드맵은 이런 상위 계층의 이슈 타입은 로드맵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실제 지라에서는 기본 스탠다드 이슈 타입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슈 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직의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드밴스드 로드맵의 경우에는 멀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전체 조직의 프로젝트 현황 파악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프로젝트, 보드, 그리고 팀 내에 있는 이슈를 하나의 로드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드밴스드 로드맵의 특화 기능이에요. 스탠다드 레벨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기능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벨로시티 인사이트라고 해서 작업량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해당 스프린트 내에 완료 및 진행률을 가시화좋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옵션별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해당 계획을 통한 최상의 시나리오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잠시 후 데모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모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플랜을 생성을 하고 상위 레벨 생성을 하고 그리고 플랜에 대한 화면 설정과 종속성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이트와 마찬가지로 GMB 영역에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계획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플랜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서 계획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드밴스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멀티로 이슈 소스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고 프로젝트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터, 지정된 필터가 있으신 분들은 지정된 필터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드, 프로젝트, 필터 각각 선택도 가능하지만 프로젝트에서만 3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제외 규칙 설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해당 플랜에서 보고 싶지 않은 이슈들을 제외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기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30일 이후에 완료된 이슈는 보이지 않겠다. 60일 이후에 완료된 이슈는 보이지 않겠다라고 여기에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뿐 아니라 이슈 타입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브 태스크까지는 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브 태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플랜에서는 서브 태스크의 이슈 타입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완료된 거는 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던 상태라는 상태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던 상태에 있는 이슈 타입들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슈 타입을 그렇게 지정을 하시고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계획을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플랜 설정 또한 스프린트 진행을 위한 컨셉으로 구성해서 공유 드리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플랜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에픽, 스토리, 서브 태스크, 태스크, 버그 등등등 다양한 이슈 타입들이 해당 플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스탠다드 레벨과 그리고 프리미엄 레벨 비교를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에픽 상위 레벨이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시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에픽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이슈 타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픽의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M팀의 사이트 구조 개선, 그리고 웹개발팀의 사이트 구조 개선, 그리고 디자인팀의 사이트 구조 개선, 이 각각의 개발 과정을 묶은 것이 바로 2022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상위 레벨을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이 이슈 타입은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설정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설정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슈로 선택을 하고 들어가게 되시면 이슈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어드민 분들은 자주 보셨던 화면일 텐데요. 이 이슈 유형에서 에픽이라던가 버그, 그 외에 다양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슈 타입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슈 타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에서 표준 이슈 유형과 하위 작업 이슈 유형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라에서는 에픽 이상의 유형이 없기 때문에 표준 이슈 유형으로 선택을 하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미리 생성을 해 두었고요.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슈 타입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네. 이슈를 생성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슈 타입을 매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이슈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니셔티브는 웹개발팀, PM팀, 그리고 디자인팀, 개발팀 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핑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매핑을 해놓았기 때문에 플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작업을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그 작업은 계획에서 설정 부분을 함께 보실게요. 이 설정에서 보시면 계획에 대한 어드민 리스트들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계층 구성을 같이 선택을 해볼 거고요. 계층 구성을 선택을 하시면 이슈 유형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미리 선택해 두었던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수준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해당 플랜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층이 아마 시작 지점이 에픽이거나 스토리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터에 들어가셔서 이 시작 지점이 내가 세팅한 이슈 타입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레벨을 선택을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플랜 화면을 한 번씩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이슈는 여기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생성이 가능하고요. 에픽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TM팀에 에픽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해당 에픽의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칭 구조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모든 것은 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이 필드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필드들을 다 최소화시켜 놔가지고 늘리는 걸 먼저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랜 설정을 스프린트 진행을 위해서 스토리 포인트 컨셉으로 잡고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필드 값들이 스토리 포인트, 그리고 스토리 포인트에 관한 진행 상황, 그리고 이슈 개수에 따른 진행 상황, 그리고 스프린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필드를 추가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필드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것은 여기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필드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뒤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에서 필드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필드에서 제거한다고 해서 해당 이슈에 있는 필드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플랜을 통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에픽에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해당 에픽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의 포인트가 몇 포인트인지 나오게 되고요. 완료된 포인트, 남아있는 포인트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PM팀의 사이트 구조 개선 작업에서는 전체 포인트가 8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완료된 포인트는 38%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에픽에 대한 완료율은 38%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리 포인트로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이슈 개수로도 진행 사항 파악이 가능한데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디자인팀의 에픽을 보시면 전체 3개 이슈 중에 할 일 1개, 진행 중 1개, 완료된 작업 1개, 각각 1개씩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가 아직 33%가 남아있구나. 아니죠. 할 일과 진행 중이니까 66%가 남아있구나. 완료율은 33%가 남아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프린트 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스타트 데이트와 만기 엔드 데이트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달력에서 수기로 입력도 가능하지만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시각적으로 타임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기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임라인을 이동을 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에픽이 늘어나게 되면 에픽에 물려있는 스토리들도 함께 기간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기로 사실 입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면은 우측에 여기 변경 내용 확인에 있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수정하는 것들이 지라에 실제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지라에 선택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실제 지라에 해당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지라의 값이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줄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각 이슈별의 종속성을 뜻하는 건데요. 우선 확인하시기 편하게 종속성 보고서라는 것을 보고 넘어갈게요. 이 종속성 보고서라는 것은 특정 이슈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블럭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보고서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PM11과 PM12가 블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파임라인에서 그대로 끌어서 놓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종속성 세부사항 보기. 이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 많으면은 타임라인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베이직 스프린트 매니지먼트 이 로드맵 보기 하단에 보시면 종속성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좀 전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PM12라는 이슈는 PM11과 블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로드맵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메이션 기능이란 직관적인 자동화 템플릿을 활용하여 쉽게 자동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서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반복 작업을 통해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지라 클라우드의 기능 중에 저희 고객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자, 데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것도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규칙의 실행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wh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제 해당 자동화를 실행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가 생성되었을 때 혹은 필드값이 변경되었을 때 이슈의 상태값이 변경되었을 때 이런 때 언제 이것을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컨디션, 즉 조건입니다. 트리거가 when이라면 컨디션은 i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f else문을 활용해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경우에는 B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C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듯한 if else문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액션, 즉 이 규칙을 실행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트리거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 지정, 필드값 업데이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오토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미리 3가지 예시 항목을 좀 뽑아왔어요.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스타트 데이트를 자동 기입하는 부분이에요. 애자일 방법론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스프린트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특히 그 부분에서 반복된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자동화 구성이고요. 스프린트는 보통 특정 기간, 대부분 2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해당 스프린트 기간 내에 진행하는 업무를 백로그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 이후의 작업 진행 상황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로드맵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로드맵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작업의 시작일과 데드라인이 필수로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부분이 그 기입하는 부분을 스킵할 수 있는 자동화고요. 특정 스프린트 내에 이슈가 등록이 되면 해당 이슈 시작일을 자동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 시작일은 보통 스프린트 시작일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슈 등록뿐만 아니라 필드 값을 변경하는 부분, 즉 백로그에 있다가 스프린트를 이동할 때 혹은 스프린트 2였다가 스프린트 1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필드 값이 변경할 때에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업무에 맞게 편하신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모는 이슈 생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 1번에 대한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보시는 화면은 특정 프로젝트 내에 있는 화면이고요. 아까 전에 플랜이라던가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GMB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 오토메이션은 GMB 영역에서는 없어요. GMB 영역에는 없고 각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좌측에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토메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처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규칙이 지정돼서 제공되는 항목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스토리가 완료되면 에픽을 종료하게끔 한다. 그리고 모든 합의 작업이 완료되면 상위 작업 완료로 이동한다.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 서브 태스크가 태스크에 3개가 물려 있다 그랬는데 이 서브 태스크의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해당 태스크는 사실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럼 그 해당 태스크는 완료로 자동으로 변경 가능하게끔 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슈가 전환되었을 때 상위 레벨을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상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수정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DevOps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CI/CD 툴, 즉 빗버켓 툴과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텐데요. 커밋이 되면 이슈를 진행 중으로 이동, 브랜치를 만들면 이슈를 진행 중으로 이동,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병합하면 이슈를 완료로 이동,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라이브러리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스타트 데이트를 자동 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 거고요. 제가 이것도 미리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선 규칙 만들기부터 처음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규칙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구조에서 설명드렸던 트리거를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트리거, 조건, 실행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트리거에 포함된 항목들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필드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조건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둔 걸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 세부 정보에 대한 이름은 스타트 데이트 자동 기입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사실 지라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관리자도 한 분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으니까 최대한 이름은 상세하게 그리고 설명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이 변경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도 직관적으로 스타트 데이트 자동 기입 그리고 설명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레벨의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일 범위밖에 지정이 되지 않아요. 즉 프로젝트 하나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다양한 프로젝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범위 단일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저는 우선 웹이나 웹 개발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거고요.
트리거는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조건은 해당 이슈가 스프린트가 3, 즉 3번의 스프린트에 매핑되어 있을 때 6월 30일로 기한을 매핑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프린트 3이라는 것은 스프린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각 스프린트별로 고유값이 지정이 되게 돼요. 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규칙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개발팀에 제가 작업을 하나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프린트를 매핑을 시켜줄 거고요. 해당 이슈를 확인을 하면 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이슈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매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이슈 자동 복제 기능입니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포탈을 통해서 등록된 이슈를 지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자동 복제하는 기능이고요.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에이전트 라이센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해당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CI/CD 툴과의 연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실제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조건문, ifelse문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슈 타입이 요청일 경우에는 해당 이슈를 운영팀 프로젝트에 복제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복제할 때는 어떠한 필드들이 복제가 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설명과 첨부 파일, 그 외에 모든 필드들이 다 복제가 되므로 여기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엘스물도 이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 타입이라면 운영팀 프로젝트로 복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 이렇게 검토 후에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코멘트가 달릴 거예요. 이 댓글의 표시 여부도 고객과 공유할지, 내부 전용으로만 공유할지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선 이 부문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청 타입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될 거고요. 첨부 파일은 하나를 이미지를 첨부를 해놓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팀에 해당 이슈가 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팀 프로젝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운영팀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당 자동화 규칙이 실행이 되어서 첨부 파일도 같이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 기능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례는 저희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저희 고객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시간별 기술 지원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객사별로 계약한 시간 대비 차감 시간, 그리고 잔여 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자동 시간 계산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의 작업 없이 편하게 시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특정 프로젝트의 기술 지원 계약 시간, 그리고 기술 지원 계약 차감 시간, 그리고 잔여 시간에 대한 필드를 생성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다시 데모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다르게 조금
계산식이 들어가요. 복잡한 계산식은 아니고 간단한 계산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필드값이 변경되었을 때라는 트리거를 걸 거고요.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할 필드는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했던 기술 지원 차감 시간이에요. 즉, 기술 지원 차감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어떤 이슈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지, 즉, 해당 기술 지원 차감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어떠한 것을 변경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에픽, 즉, 태스크의 상위 레벨을 변경하도록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프로젝트로 제한된 규칙은 다수로 선택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고객사 기술 지원으로 진행을 해놓았고요. 기술 지원 잔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간단한 계산식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기술 지원 계약 시간 마이너스 에픽에 물려있는 이슈의 기술 지원 차감 시간이라고 해서 계산식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해당 규칙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시간으로 기술 지원이 계약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 고객사 기술 지원이 100시간, 즉 우측에 제가 미리 100시간으로 등록을 해 놓았고요. 여기 보시면 특정 엔지니어가 장애 대응이라고 해서 장애 대응을 하고 난 후에 기술 지원 차감 시간을 5시간으로 입력해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95시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오토메이션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하게 컨설팅 진행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틀란시아 다큐멘트에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웨비나 참석자분들을 통해서 접수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에요. CMDB 관리에 있어서 각 시스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별 자산만 업데이트하게 하고 싶습니다. 인사이트를 통해 세부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체 스키마 권한 설정을 통해 가능하고요. 해당 개체 스키마 설정에서 특정 개체 스키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 그리고 개체 스키마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데이터를 볼 수만 있는 사용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스키마 설정에 들어가면은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설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시 고려사항이나 주의할 점, 그리고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하여 도입을 추진해야 할까요? 라고 각 기능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만약 기존 서버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현재 클라우드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으신 고객이라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버에서 사용 중인 애드온이 클라우드용으로도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대체 가능한 애드온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양,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일정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담당자 통해서 작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필요시에 미팅 요청해드리면은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은 기존 사용한 이력이 없이 새롭게 신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고객사라면은 계정 연동을 위한 방안 혹은 사용자 수 확인이 필요하고요. 연동이 필요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레벨의 선택을 위해서 사용 시 필요한 기능 파악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6월 30일에 행사 하나가 있어요. 아틀란시안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를 주제로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사에 오셔서 저희 부스에서 요청을 해주셔도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니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워크플로우 내에 다양한 외부 API를 활용하여 커스터마이징 했다면 오토메이션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 파워스크립트나 스크립트 러너 같은 스크립트 지원 애드온으로 커스텀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연동해야 할 텐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내부망 서비스와 연동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연동하고자 하는 내부망 서비스들이 각각 인바운드 개방을 해야 하는지, 게이트웨이 데모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질문 주신 분이 아틀라시안 제품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 파워 유저분 같아요. 답변을 드리자면 지라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은 이슈 필드값 및 트랜지션 등의 다양한 트리거, 조건 및 분기, 그리고 REST API 호출을 포함한 다양한 액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별도 구매 없이 지라 클라우드와 함께 제공되고 기존 외부 솔루션들이 REST API 기반으로 연동되어 있다면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동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내부망과 연동을 위해서는 REST API 호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라 클라우드에 대한 개방이 필수로 요청이 됐고요. 안타깝지만 현재 게이트웨이 데모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다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웨비나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 3가지 기능을 녹여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많은 기능 활용 및 해당 기능을 통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